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16th of April 2021. Now 6:4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Celltrion, Celltrion 제약 and Celltrion Healthcare. 자, 오늘 주식 시황이 전반적으로 볼 때 그래도 조금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전체적으로 좀 이익되는 금액이 조금 늘었더라고요. 근데 셀트리온은 보니까 그나마 셀트리온 제약이 여태까지 굉장히 좀 세계 중에 제일 부진했었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은 좀 가더라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뭐 계속 이익 구간에 있고, 근데 셀트리온이 또 오늘 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셀트리온 안 그래도 그 서브스크라이버니 한 분이 CJ는 좀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제 얘기를 듣고 다행히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큰 이득을 받고, 근데 셀트리온은 지금 34만 원에 들어갔다 계속 손실 구간인 것 같은데, 저를 좀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셀트리온이 제가 뭐 그분한테도 썼지만 셀트리온이 아마 적대적인 M&A를 하려는 세력도 좀 있지 않나.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까지 주가를 누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무리 이제 그런 목적을 갖고 누른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되면 그 셀트리온 삼형제가 워낙 매출이나 영업이익률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미래 성장도 좋고 좋은 파이프라인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증시에서 모든 게 수급이 가장 우선하긴 하지만 결국 그 수급도 기본 펀더멘털이 좋으면 그게 뭐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잠깐의 시간 동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계속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 주주 여러분께서는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일단 1차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롤링 리뷰가 유럽에서 나오면 좀 반등이 꽤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죠. 그리고 이제 소식이 셀트리온의 그 레키로나주가 미국 캘리포니아 변이하고 브라질 바니에 대해서는 변종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영국 변이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왔고, 근데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새로운 항체 치료제를 새로 다시 남아공 변이에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무슨 소식인가요? 그 셀트리온이 1분기 매출이 5천억이 넘어서 올해는 2조 원 이상 될 걸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회사는 처음이죠. 확실시 되는데 2조가 문제가 아니고 훨씬 더 넘을 걸로 예상이 되는 게, 왜냐하면 레키로나주가 아직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좀 매출이 일어날 거고 2분기부터는 유럽에서도 본격적으로 일어날 거고요. 또 3분기 정도서부터 미국에서도 일어날 거기 때문에 2조가 아니고 제가 볼 땐 3조도 무조건 넘을 것 같은데요. 3조도 훌쩍 넘고 관건은 4조가 과연 될 거냐 안 될 거냐. 4조가 좀 안 될 수도 있고 3조 몇천억 정도 될 가능성이 이제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잘 레키노나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다른 곳에서도 또 매출이 받쳐준다면 4조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건 셀트리온 삼형제를 합친 게 아니고 셀트리온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겠죠.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은 1분기에 1914억 정도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5천억 좀 넘은데 영업이익이 2천억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9.2% 증가한 걸로 되고, 이 바이오 기업 말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제약 기업 중에서는 지금 한미약품이 1사분기에 가장 영업이익을 큰 걸로 지금 카운트가 되고 있는데 285억입니다. 자, 그렇게 오랜 역사가 되는 한미약품이 1분기 영업이익이 285억인데 거의 10배까지는 안 되지만 한 7, 8배 되는 영업을 거두는 거 아닙니까? 셀트리온 정말 그 짧은 기간 안에 대단한 회사로 성장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하고 콜마 이게 뭔가요? 콜마 B&H인가요? 네, B&H가
제약 바이오 시장 중에서 가장 직원이 많이 늘은 퍼센티지 대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주로 저거를 많이 하는 회사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게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죠. 케미컬, 제너릭이나 케미컬을 많이 다루는 회사인데, 2019년에 1735억을 했고, 2020년에 2116억을 해서 34.6% 매출이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147억에서 236억으로 60.4%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콜마 B&H 같은 경우도 직원이 2019년에 280명에서 2020년에 395명으로 41.1%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콜마 B&H도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다음 주에는 호플리 롤링 리뷰가 나와서 셀트리온 삼형제가 다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를 좀 한번 기대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정진 미래를 건 승부사, 여기서 얘기가 주주가 원한다면 셀트리온 세 사를 합병하겠다 얘기가 나왔는데, 셀트리온이 개발한 제품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구매해 해외에 재판매하는 거래 구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와 부식 회계 의혹이 제기되는 빌미가 되고 있는데, 그랬더니 얘기가 처음 바이오시밀러를 시작할 당시에는 모든 것을 셀트리온 혼자서 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그러니까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나누는 방법이 유일했다. 내가 이 제품 개발에 성공할 확률이 크다. 판매권을 줄 테니 개발비의 리스크를 쉐어링 해달라고 한 것이 헬스케어를 만든 계기다. 셀트리온 개발 비중 자체 자금을 투자한 게 60-70% 되고 30에서 40%는 헬스케어에서 리스크 쉐어링을 해준 것이다.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검증이라는 절차를 거치려면 물건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 허가를 못 받으면 미리 만든 약을 못 쓰게 된다. 허가를 받으면 팔 수 있으니까 헬스케어가 그걸 미리 사주는 거다. 자기가 갖고 있다 팔면 되니까 내가 만든 비즈니스 모형이 그것이었다. 어느 회사 방식도 아니었다. 내가 전 세계를 돌며 헬스케어를 통해서 셀트리온의 리스크를 쉐어링해줄 파트너를 찾았다.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더라.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헬스케어에 투자할 걸 그랬다고 생각할 거다. 그렇게 됐다면 나도 일이 쉬워졌을 거다. 2010년에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이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에 같이 투자해줬다. JP모건의 사모펀드인 콘 에쿼티 파트너스도 인정해줬다. 그래서 헬스케어 투자가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잉글리시 샤우팅 현재 무료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각종 상담도 무료 가능하십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 Thank you.